희연 안녕? 나리 안녕? 너 그거 들었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있대. 응, 들었어. YTN 라디오 앱에서. 들었구나. 너 그거 봤어? YTN 라디오에서 펭수 비슷한 인기 캐릭터 웬수가 있대. 응, 봤어. YTN 라디오 앱에서. 봤구나.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들이 소개됐대. YTN 라디오 앱에서 읽었지. 아, 읽었구나. 완전히 새로워진 YTN 라디오 앱 하나면 보고 듣고 읽고 다 되네. 지금 YTN 라디오 생방송에서 선물도 준대. 지금까지 YTN 라디오 대학생 인턴 이나리 권희연이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도보다리에서 함께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리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대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산에 있다고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 추진력을 얻은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동향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분석해드립니다. 왕국하고 내하고 무구나만 있어. 왜 바쁘게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강주지법에 온 전두환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논란이 된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면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5.18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재판에 대해 전두환 동상 설치 제작자죠. 방금 들으신 뿅망치 소리는 이 동상을 때리는 소리였는데요. 2부에서 전 자유언론 실천재단 정한범 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빠졌습니다. 연이은 구설수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온갖 문제 요금소에서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YTN 라디오 앱이 새로워졌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뉴스 전문 최신 뉴스까지 쉽고 재미있게 YTN 라디오 그리고 뉴스 정면 승부 듣고 보고 맛보실 수 있는데요. 설치하시고 인증샷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만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남북 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죠.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북미 관계도 소강 국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협상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건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관련인데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미국 언론, 우리 언론, 일본 언론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님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정부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21일부터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김 위원장 건강이 이상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예. 사실상 원산인데 지방에 체류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정보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더불어서 뭐 북한을 비롯해서 외국 정상 신변에 관해서는 보통 언급을 하지 않는 거가 맞는 거죠. 그럼에도 이 정도 얘기를 했다면 객관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특히 뭐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라는 거는 대부분 이 국정원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국정원에서도 이게 혹시 틀리면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시인된 첩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증을 마친 그런 정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의 그런 판단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관한 정보는 뭐 웬만한 분들은 알 수 없는 문제고 언론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CNN 보도나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중국 의료진이 50명 파견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서 말이죠. 예. 많이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그 만일 우리 정부 말처럼 특이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거야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좀 이상한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시작은 이미 다 잘 알려진 것처럼 4월 15일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하지 않았죠. 예. 즉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집권한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그 북한 입장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고 또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빠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병 이상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매체에서 벌써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것은 얼마 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중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과 일본도 했죠. 공중연합훈련을 했는데 미연합훈련에서는 그 B-1B 전략폭격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이 가장 비판하는 그런 무기체계거든요. 예. 더불어서 이런 훈련이 있으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난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뭐 저는 정확하게 신변 이상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고 우리 정부의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안 되죠. 이상하다 그 부분은. 예, 이상한 부분이 있죠. 특히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세 국가를 다 비난을 해야 되는데 이 비난을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제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통치 행위는 지금 조금 중단된 거 아닌가. 뭐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뭐 두문불출한다거나. 예, 있었죠. 뭐 김정은 위원장 때도 21일간 우리 통일부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잠행을 했을 경우가 있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그 금수산 태양궁전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사실상 폐쇄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이게 외부에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마 길어지면 북한 내부에서도 좀 약간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그럼에도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이건 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또 보도를 보면은 원산에 김정은 전용 기차가 원산역에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말이죠. 또 우리 정부 측에서도 아마 원산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평양에는 없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전체적으로 600명 이상이 687명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북한은 전혀 확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국제사회에서는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북한 각지에서 687명이 평양에 모였다라면은 이건 뭐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으로 간 거 아닌가? 뭐 일본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았는데 2년 전만 해도 곧 봄이 오지 않겠나 싶었습니다만 다시 얼어붙었어요. 예, 이거 참 일종의 롤러코스터죠. 예. 뭐 2017년에는 뭐 거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18년 4.27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뭐 정말 평화가 오는 분위기가 됐다가 2019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정면 돌파 노선을 얘기해버리고 예. 그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2020년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불확실한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최소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11월까지 좀 긴 호흡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나눈 코로나가 또 변수가 되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 정부는 아마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철도 연결 사업도 재개하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북쪽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전혀 호응이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뭐 그것이 가장 관건이죠. 예. 지금 오늘 뭐 우리 문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핵심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협력인데 남북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호응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3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도고요. 예. 나머지는 도로와 산림이죠.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개가 가장 낙후되고 또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뭐 이게 이 내용이 이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합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8년에 상당히 진행이 되다가 19년부터 이것도 지금 막힌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린 철도 도로나 산림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제재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이것을 현실성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 관건은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 도로, 산림 우리 남한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도 그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일단 남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철도도 그렇고. 예. 예, 근데 뭐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야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또 호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의 입장은 결국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코로나19가 만약 없었다면 북한은 작년 연말에 정면 돌파 노선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 노선이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에 의미 있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남북 철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5대 프로젝트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좀 진전되기 어렵죠. 근데 코로나라는 것이 북한도 예상치 않은 복병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정면 돌파 노선의 관건은 결국 경제가 뒷받침해줘야 되고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조금은 높아진 상황이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을 찾겠다. 그게 아마 코로나19를 통한 남북 협력, 뭐 네. 의료일 수도 있겠고 그것들이. 근데 네. 10여 년 전에 그 인플루엔자 유행했을 때 그때는 북한이 그 우리 측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치료제도 받고.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처음에 2월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2월 초에 북한 보건성이 직접 나서서 국제사회에 이 협력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 산하기관이라든지 국제기구들이 이 방역 물품들을 상당히 모아서 지금 북한한테 보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북한이 이거를 수용하기 것을 생각보다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낸 지 한 달 후에 3월 말부터 일부 물품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고 그 액수랑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돈으로 1억, 2억 정도 수준이고요. 예. 그 참 이것도 하나의 우리로서는 난제인데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러는가?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격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이 코로나19를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지 않는가. 예. 지금 이 국면에서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리와의 방역 협력을 할 북한의 필요성이 좀 낮아질 수도 있죠.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선전했는데 그런 물품을 받는 게 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래서 2월 달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이것이 좀 모순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스위스 같은 국가는
북한이 정확하게 코로나19의 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최고인민회의 예도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답보 상태 원인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예. 미국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읽었는데요. 예. 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협력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이죠. 예. 네, 그거는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것을 당장 뭐 제재 대우에서 이탈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사업들을 보면 이 코로나19가 있고요. 예.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와 공동유해 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근데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에 그렇게 심하게 저촉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예.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문 대통령 표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한 게 북한 개별 관광은 여기 포함이 안 되거든요. 예. 오히려 북한 개별 감각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빼고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 얘기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저런 이유로 해서 뭐 우리 정부를 계속 비난했던 것이고. 네, 근데 뭐 이거는 꼭 미국의 눈치라기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 이중삼중 걸려 있으니까요. 예. 뭐 이거는 우리 정부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것은 뭐 미국 한미 간의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남북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좀 전향적인 입장이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간의 협의도 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북한이 일정 수준 작년부터는 여기에 지금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진전이 어렵고 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뭐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고 지금 코로나19나 또 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는 좋아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우리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 예. 대북 정책에서 뭐 특별하게 조바심을 내진 말고 특히 예. 이건 상대가 있는 거니까 예. 뭐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만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뭐 계속 일관된 입장을 갖고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야는 저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오히려 미국과 중국같이 강대국은 이 코로나19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협력의 주체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자도 공급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자연스럽게 이 국제사회의 협력 차원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러면 논란도 줄이고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높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하죠. 이렇게 해야.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원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